엔진오일 성능표를 보면 TBN이라고 항상 적혀 있었는데 TBN과 TAN은 무엇이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누군가는 TBN과 TAN 수치가 만날 때 엔진 오일을 교환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오케이, 설명드릴게요. 요거 또 재밌네. TBN과 TAN의 수치가 만날 때 뭐 교환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해갖고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 시점이 맞구나라고 해서 교환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자, 이 TBN, TAN 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TBN, 토탈 베이스 넘버. 그래서 이거는 전 염기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염기성이 많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TAN은 토탈 애시드 넘버, 전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나 산성이 많은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적정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건 뭐냐면 시약을 떨어뜨리는 거야. 염기성이니까 중화시키려면 산을 넣어야 되겠지. 산을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얘네가 정기적으로 신호가 바뀌겠지. 신호가 바뀌는 그 점을 빼내서 요 정도의 산이 들어갔으니 여기 염기가 거꾸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진 오일 첨가제 중에 청정제라는 게 있어. 디털전트라고. 걔는 뒤에 OH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염기성 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많이 들어가면 염기성이 높아져. 칼슘, 마그네슘 많은 애들이 토탈 베이스 넘버가 높겠지. 엔진 오일 신유는 TBN을 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TAN은 안 재. 신유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사용률을 하게 되면 산성화가 되니까 산성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재려면 얼마에서 얼마큼 늘어난 거를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률을 잴 때는 신유의 TAN도 재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얼마큼 올라갔다는 걸 잽니다. 자, 그러면 산성은 여기서 시작했다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은 여기서 시작했다가 점점 떨어지겠지. 그러면 언젠가는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요 지점을 교환 지점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킬로수마다 빼갖고 적정하고 몇 킬로수 적정하고 이게 가능한가? 안 되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냅니다. 산성화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진 오일에 기유가 있죠. 기유가 많이 쓰다 보면 분자 구조에 끊어짐이 있잖아요. 끊어지면 주변에 있는 산을 먹으면서 산화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첨가제나 여러 가지 물질에 있는 황이나 이런 물질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황이 많은 황산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 유기화 쪽인 물질 그거 있으면은 뭐 카르복실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얘는 우리 블로바이 가스 들어온다 그랬죠. 블로바이 가스가 낙스예요. 낙스. NOx. X는 이상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는 공기 중에 들어오고 있는 거 80%가 질소잖아. 거기에서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네가 연소되면서 산소랑 만나서 결합하잖아. 그러면은 낙스가 되는 거야. 그럼 낙스가 블로바이 가스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산성이 생기는 것들이 물질과 H랑 이런 거 만나면 질산이 되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산성화가 되니까 TBN으로 중화시키다가 안 되면 결국은 산이 많아지니 부식되고, 그다음에 얘네가 나중에 슬러지 더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산화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TBN이 높아야지 그 산성을 더 견딜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TBN이 높으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아주 높게 만들지 않나요? 그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이것도 첨가제로 만드는 거죠. 청정제를 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칼슘 설포네이트, 마그네슘 설포네이트. 다들 이 안에 황이 들어 있습니다. 염기성을 높이려면 칼슘도 마그네슘도 많이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황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황이 많이 늘어나면 산화안정정이나 뭐 마찰에 좋겠지만 황산 같은 될 수 있죠. 그러면 후처리 장치나 이런 걸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선박류 중에서도 벙커시나 같은 황이 많은 디젤 뭐 이런 거를 갖다 뗍니다. 황이 연료 자체에 많으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중화를 많이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은 TBN이 50, 60 왕창 때려넣는 거야. 대신에 걔네들은 후처리 장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없어서 그거를 중화시키는 건데, 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 괌, 그다음에 사이판 이런 데는 섬지역이잖아요. 섬지역이라서 규정이 뭐냐면 연료를 쓰더라도 황이 적은 연료를 써야 돼. 오염을 덜 시키려고. 발전소에서도. 배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황이 적은 연료를 쓰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TBN이 높은 거를 갖다 쓰지요? 그러면 얘는 적은데 TBN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염기성이 엄청나게 많잖아. 염기성도 반응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얘네를 중화시키지 않고 지네끼리 금속과 막 붙어. 그래갖고 다른 염을 만들어. 그래서 엔진 피스톤 같은 데 있죠. 거기에 돌 같은 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TBN이 많으면 이런 석출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만약에 많은 걸 쓰면 그렇게 되지.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적정량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TBN의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CEA의 C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TBN이 6mg KOH per gram 이상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AB 카테고리가 있어요. A3, B4 그리고 걔네들은 10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A5, B5는 8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도 황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너무 안 들어가면 안 돼. 대신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한 12, 13 그렇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 규격에도 설페이트 대시 황산화분 규격이 있는 데도 있고 만약에 API 같은 경우는 황 자체가 5000 ppm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을 제한합니다.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Come out. Come out. Come out.